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은 24번에 얘는 그 다른 거 22번, 23번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한번 얘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센을 같이 보겠습니다. 24번 보면은 그러면 두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3분의 1에 x-k-3 요거랑 y는 3분의 1에 x-k-3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두 개가 이 함수 두 개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얘는 그래도 그림 그릴 수 있거든. 왜냐면 k 값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x-k 함수인 거를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x-k 함수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를 얘를 지금 얘에서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그래프 두 개 그리기는 그래도 쉬워요. 그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맞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기본적인 그래프가 근데 잠깐만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그럼 좀 이상한데? 잠깐만 원래 함수가 에? 잠깐만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함수를 y축으로 플러스 3.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뻐요. 어떻게 보는 게 이쁘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얘에서 x-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에서 마이너스 3이었던 거 플러스 3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거의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한대? x는 n에서 만나게 해갖고 그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한대요. 요 함수가 y는 그러면 x 3분의 1 x-k-3이라는 함수고요. 얘 y는 3분의 1에 x-k-3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했다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x는 n이라는 우리 직선을 쭉 한번 그려볼게요. x는 n. 요 함수랑 지금 얘 만나고 얘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얘 a. 요거 B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여기 xn 집어넣었을 때 그럼 여기서 A좌표 x에다가 n 집어넣으면 여기에 지금 함수값들은 3분의 n-k의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여기다가도 n 집어넣어주세요. n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에 n-k 마이너스 3이라는 요런 y좌표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래? y는 k와 만나도록 하래. y는 k. 그럼 y는 k면 요렇게 지금 x축이랑 평행하게 쭉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뭐가? y는 k라는 우리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되겠다. 쭉 이렇게 만나면 돼요. y는 k. 괜찮나요? 그럼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요 함수랑 요 함수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에 n-k 마이너스 3 얘가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맞나? 잠깐만. 아니죠. 이게 그거죠. 이게 밑에 있죠. 이게 밑에 있으니까 3분의 1에 n-k에 마이너스 3이 3분 a, b랑 그러면 점 a, b 만나도 되겠죠?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a, b 위에 지금 a랑 b 여기까지 두 개 하니까 포함하는 거부터 그 다음에 k가 두 함수값 사이에 있대요. 그럼 3분의 1에 n-k-3 요 두 개 사이에 k가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n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n에 대해서 바꿔볼게요. 공간이 어디까지 써질라나? 잠깐만. 공간만 한번 볼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너무 이상하게 썼네. 너무 가운데다 썼네. 좀 왼쪽에다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 n에 대해서 그럼 여기부터 풀어볼게. 이 첫 번째. 얘 1번이라고 두고 요거를 2번이라 두게요.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3분의 1 n-k의 마이너스 3이래요.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쵸? 이 부분. 그러면 얘를 n에 대해서 바꿔야 되니까 이거 넘기자. 넘겨. 여기다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n-k 얘가 k 플러스 3이니까 얘 로그를 써야겠다. 그럼 로그 써서 로그 3분의 1 해주면 로그 3분의 1 해주면 이거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그래서 n-k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로그 3분의 1에 k 플러스 3 이렇게 바뀌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n 값은 k 플러스 k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거 밑을 3으로 바꾸고 로그 3에 k 플러스 3.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 요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 k 값 그냥 숫자 집어넣어야겠네. 그러면 오케이. 두 번째로 이제 여기다가 요거 두 번째 요거 풀면 되겠다. 그럼 k가 3분의 1에 n-k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도 로그 씌워줄게요. 로그 씌워주면 3분의 1이 미치니까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래서 로그에 3분의 1에 k에 이게 n-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결국에 지금 n 값만 남기고 죄다 옮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일게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얘를 옮기고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그게 더 이쁠 것 같네요. 요렇게 고칠게요. 요게 더 이쁘겠다. 그쵸?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에 대해서 우리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얘 두 개 연립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가 좀 쓸게. 마지막으로 그럼 n 값이 결국 n 값이 k 플러스 3 k 플러스 3 마이너스 로그 3의 k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k 마이너스 로그 3의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건 줬어요. 나는 이거 딱 풀리면 이쁘게 풀릴 줄 알았는데 K가 여기 자연수 조건 줬죠. 그래서 K 그냥 숫자 집어넣어야겠다. K 숫자 집어넣어서 1부터 2, 3, 4, 5, 6 집어넣어갖고 어떻게 되게 최대값이랑 최소값 합 20 되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줘야겠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3 그래서 0 K에다 1 집어넣으면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돼? 헐. 그럼 음수 나오네. 이거 0이니까 이거 0 상관없고 플러스 플러스 3. 그럼 얘가 4 나오네. 그러면 얘가 0부터 4까지니까 얘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음수잖아. 음수부터 양수까지 4까지니까 뭐 1이 최소값, 4가 최대값 나오겠네요.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군요. 그래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 1부터 4까지라 얘 안 되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K가 11일 때 된대요. K가 11일 때. 그래서 이거 한 개씩 집어넣어서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면 K가 11일 때 집어넣을게요. 11 마이너스 로그 3의 14보다 크거나 같고요. n이. 그럼 11 마이너스 로그 얘가 14로 할게요. 여기 3 더하니까 14 마이너스 로그 3의 14 이렇게 되니까 얘 한 번씩 해보면 요게 2점 땡땡땡땡이겠다. 왜냐면 14라는 수가 3보다 크고 27보다 작잖아. 그럼 2점 땡땡땡땡 얘도 2점 땡땡땡땡 될 거예요. 2점 땡땡땡땡. 그러면 이 숫자 지금 얘 전체적인 숫자가
8점 땡땡땡땡 되나요? 8점 땡땡땡땡. 얘가 8점 땡땡땡땡. 요게 11점 땡땡땡땡. 그럼 8보다 크거나 같은 수, 8보다 큰 수, n이 될 수 있는 거 최소값이 n 최소, 최대. 최소값이 9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11. 이렇게 되네요. 왜냐면 얘가 11점 땡땡땡땡이니까 얘가 11이 최대값. 그 다음에 9가 최소값.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거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숫자 집어넣는데 좀 귀찮긴 한데. 그래서 20이 됩니다. 최대, 최소 합치면. 조금 어려웠던 문제, 전체적으로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부분은 엄청 어렵진 않아갖고, 이런 23, 24, 그 22, 23, 24가 조금 어렵긴 했을 거예요. 되셨죠? 그다음 다 하셨으면 저는 센을 해볼게요. 센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에서. 지난번 숙제가 어디였었냐면 지난번 숙제가 113페이지부터였어요. 113부터 118까지 지난 숙제였고 이번에 숙제가 119부터 121까지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저는 질문을 받아볼게요. 113페이지. 혹시 질문 여기 쌤이 지금 푼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13페이지에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나요? 113페이지 시스템 괜찮나요? 781번이요? 지워도 돼? 이렇게 된대. 그럼 역함수 요 자꾸 하래요. 됐을 때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값.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코사인 x, gx가 사인 x.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합성함수 지금 fx의 역함수랑 gx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f 인버스 x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f 인버스 x. 그다음에 x 값이 정의가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얘가 2분의 루트 3 나와야 되는데 2분의 루트 3 나올 수 있는 요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사인 f 인버스 x가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 f 인버스 x에 대해서 지금 2분의 루트 3 나오는 그때 값을 좀 생각을 먼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 f 인버스 x가 뭐가 나올 때 2분의 루트 3 나오는지. 그러면 그냥 무작정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무작정 생각을 해보면 얘가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 여기도 계속 그려지죠. 그럴 때 2분의 루트 3이 어디죠? 이쯤 될 거예요. 2분의 루트 3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려면 이 인버스 함수를 좀 제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버스 함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이 돼요? 얘가 코사인 함수가 제한이 되나요? 코사인 함수가 얘가 0부터 파이까지래요.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제한이 된다 치면 f 인버스 x가 결국 제한이 되겠네요. f 인버스 x는 요거 y값
뭐 요렇게 쓸게. F 인버스 X 요렇게 쓰거든요 보통. 요거 역함수 쓸 때 이렇게 써. 뭐 이렇게 써요. 나중에 이런 건 안 배우긴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얘가 fx y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네. y 값 치역이 요거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한이 되네.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 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부터 파이까지인 거예요. 요 전체 값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이거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0부터 파이까지이니 우리 그래프를 그려주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면 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반주기만 그려주죠. 반주기. 그럼 여기 안에서 2분의 루트 3 갖는 값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3은 이쯤 같죠. 그래서 이 x값, 요 x값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 갖는 값, 얘가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네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 그럼 내가 이거 뭐 한 건지 알겠어? 호연아? 잘 이해 안 돼? 괜찮아?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나요? 내가 이거 그거 한 거야. 지금 코사인 x에 대해서 지금 역함수를 취했을 때 f 인버스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루트 3을 갖냐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먼저 사인 x에 대해서 그래프 그냥 일반적인 f 인버스 x 말고 사인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그래프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그래프 이렇게 계속 그려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2분의 루트 3 값 찾아보면 너무 무수히 많아요. 그럼 이거 근데 다 답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 f 인버스 x가 어디 구간에 제한되어 있는지 그 치역값이 어디 구간 제한돼야지 이 사인 함수에서는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어갖고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 인버스 x 저 코사인의 역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만 가질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제한이 돼 있네. 정의역 구간 제한돼 있으면 역함수에서는 x 대신에 y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y 집어넣어서 치역 구간을 제한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f 인버스 x로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요. 0부터 파이까지. 그럼 0부터 파이까지에서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들은 얘가 루트 파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찾았던 3분의 파이와 3분의 5 루트 파이 3분의 5파이 두 개 이용해 갖고 f 인버스 x가 될 수 있는 거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서의 x값 두 가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얘가 될 수 있는 3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x값 찾으라는 소리는 fx가 처음에 fx가 아니고 f 3분의 파이가 몇이 나오고요. f 3분의 5파이가 몇이 나오는지 그 값 x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게 뭐라는 소리야?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야. 이거 두 개 나오는 값이 알파 베타래요. 알파 베타. 이해돼요? 알파 베타 값 찾아주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몇일까요? 3분의 8, 3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잘못했죠? 6분의 파인데? 이거 6분의 파인데 6분의 파인데? 아이씨 분모가 6분의 파인데 죄송 뭔가 이상하더라. 6분의 파인데 죄송 6분의 파이 죄송 6분의 파이예요. 왜냐면 2분의 루트 3 나오려면 이거 30도 돼야 되죠. 맞나? 씨 맞지? 잠깐만 이거 맞죠? 아닌가? 3분의 2 이거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얘를 잘못했죠. 미안해 이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죠. 죄송해요. 이거 설정하는데 여기는 사인이고 여긴 코사인이지. 나 지금 헷갈려갖고 여기가 사인이고 난 이 코사인 계속 유지되고 사인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는 3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고 3분의 2파이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랑 여기 2분의 1 똑같이 나오네요. 미안해. 4분의 1을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미안. 아, 다 해놓고 이거 값을 이상하게 써갖고 계속 헷갈렸네. 미안해. 또 뒤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꼭 질문하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을까요? 786번이요? 786번. 할게요. 그러면 얘가 x 요거 y 요거 만나도록 만나도록 하래요. 그래프랑 만나도록. 그러면 좀 바꿔줄까? 그럼 얘가 x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y 했을 때 2 요거였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니까 얘를 좀 바꿔줄게요. 이거를 y는 꼴로 바꿔서 계산할게요. 그래서 얘를 연립한 다음에 교점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x 해주시고, 얘가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 함수가 어떻게 사인 세타가 지금 이게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지금 2분의 파이까지래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얘가 무조건 양수에서 제한되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지워주겠습니다. 이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텐데, 이 지금 얘는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접하는 점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겠네요. 접하는 점. 얘가 음수니까. 요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음수라서 이 접하는 점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 이 접하는 거를 찾아줘야겠네요. 접하는 거 찾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게 뭐 이렇게 쭉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절히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다.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그럼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얘를 연립해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x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해서 전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쓰겠습니다. 판별식 쓰면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냥 한 점 만나면 되니까. 만나버리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 얘가 코사인이 한 게 있어서 어쨌든 코사인에 대한 방정식, 그 코사인 세타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어서 어차피 다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을 전체에다 곱해주자. 괜찮죠? 우리가 지금 구간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 다 곱해주든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예요. 코사인 세타는. 그쵸? 코사인 세타 무조건 양수라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얘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주시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가 남으니까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 그럼 8 코사인 제곱 세타 0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7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다. 그럼 이거 풀어줄게요.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공간이 없으니까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지금 7분의 1보다는 코사인 세타는 7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1보다는 코사인 세타가 크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1보다 크거나 같게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정의될 때 1도 안 되고 0도 안 돼요. 그래프 개형이
0부터 2분의 파이는 요렇게 되는데 여기랑 여기 뻥 뚫리잖아.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요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말이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의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래요. 그럼 최소값이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최소값이 알파다. 얘보다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요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요 값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그려지고 7분의 1이잖아. 7분의 1이면 조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고 7분의 1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 채워주고 요렇게 되는 요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뭐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최소값이 알파래요. 여기가 알파인 거야. 여기가 알파. 그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세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고 그에 대한 함수값이 7이니까 7의 7보다 낮은 구간 요 구간에 대해서는 이 알파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이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는 그 구간 안에서는 그럼 알파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고 그 코사인 알파 값은 7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값이 7분의 1이네요. 괜찮죠? 왜냐면 7분의 이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네. 이 안 되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뭐라고? 뭐라고? 모르겠다고 여기? 네, 여기 숙제인지 아 숙제인지 몰랐다고? (113페이지) 더 있을까요? 87번이요? 87번 한번 해볼게요. 87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풀고요. 87번. 얘들아 꼭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얘네 그 만약에 너네 진짜 포스코 가도 포스코 가는 애들 어차피 똑같이 다 똑같이 공부하고 온 애들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대수 센 정도는 한번 다시 봐봐. 다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다시 보고 하면 진짜 실력 많이 들어. 나도 다시 본단 말이야. 나도 그 한번 풀어보고 잘 기억 이게 딱 눈으로 봤을 때 풀이 잘 기억 안 나는 거 나도 다시 풀어봐. 그러니까 한번 다시 좀 쭉 한번 다시 풀어봐. 내가 풀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야지 실력 늘어. 이번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충격 먹어갖고 좀 진짜 실력 느는 방법이 별게 아니거든. 한번 다시 봐봐. 풀고 한번 다시 풀어봐. 그냥 풀이 보지 말고 문제만 보고 그럼 진짜 많이 늘 거야. 그럼 여기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차함수 뭐 1보다 크고, 그러면 세타의 값의 범위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근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게 그거야.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해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에 세 가지 따져줘야 돼요. 이차함수에서 세 가지 따줄게. 먼저 판별식, 얘가 근을 가져야 되긴 하니까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사이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있어갖고 x축과의 교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얘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어떻게 해요? 추계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추계방정식이 이 추계방정식 했을 때 x는 뭐 나오겠죠? 그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이 추계방정식 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게. 근데 추계방정식 그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쏙 들어가면 돼요. 이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게 사이에 쏙 들어가게 첫 번째로 해주시면, 두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들어간다고 해봤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추계 방정식 들어간다고 해도 얘가 요렇게 근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얘는 근을 갖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넣으면 돼?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이런 상태가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크게, 무조건 0보다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 따지면 f-1과 f1이 함수값이 1보다 크게, 이 세 가지 조건 따지면 완료예요. 여기까지만 따지면 돼. 얘를 근의 분리라고는 하는데 막 근의 분리다 막 그거 막 용어를 외우기보단 이 상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x축이랑 만나야 되고, 근데 그 x축이랑 만나도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져서 양쪽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추계 방식 요거 축을 여기 안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이 마이너스 1과 1 그 구간의 양 끝값 걔를 어떻게 함수값을 찾았을 때 0보다 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양 끝값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죠. 구간 양 끝값이 그 함수값들에 대해서 0보다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1번부터 따져볼게요.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럼 판별식 따져보면 얘가 노란색으로 쓰자. 그러니까 크거나 같게 하면 판별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무슨 모든 부등식 방정식 지금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풀 때는 그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한 개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을 어떻게 고쳐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주시면 좋겠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고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4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이 얘가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무조건 만나네. 구할 필요가 없었네. 구하지 말걸. 사실 상관없네요. 얘가 어차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랑 1 사이에 있으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어도 됐네요. 얘는. 근데 모르니까. 그 두 번째로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요거 2a분의 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얘도 안 따져도 되네요. 굳이 안 따져도 되네.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따져보면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0이 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굳이 안 따져도 되겠네요. 굳이 얘까지 안 따져도 됐었네. 근데 그래도 몰라서. 세 번째로 그러면 얘가 f-1과 f1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게 0보다 크게 만들어 달래요. 그럼 0보다 둘 다 크게 만들어주면 f-1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게. 그 다음 두 번째로 f1이 1 값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뭐야 좀 이상하지? 얘가 1 지워지고 얘가 1 지워지면서 얘가 0보다 크게. 그럼 이거 코사인 넘겨서 코사인이 어차피 0부터 잠깐만 그러면 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요거 일단 하나랑 에?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잠시만요. 그냥 공통부분 찾으라는 소린가? 이게 동시에 만족되나? 한번 해볼게요. 해보긴 할게요. 그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두 개 그린 다음에 요거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거 1번, 요거 2번. 1번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2파이까지 정의된다고 했으니 이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노란색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노란색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2파이까지 범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게 하래. 그럼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큰 부분은 여기 되겠죠?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 여기 부분.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부터 여기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그럼 요거의 해가 첫 번째 세타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뻥 뚫어놨으니까 범위가 여기가 뻥 뚫립니다. 얘가 같을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니까 뻥 뚫려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원래 보통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면 반대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 사인 세타가 더 크게 하래요. 사인 세타 더 크면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네요. 맞겠구나. 맞겠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얘가 4분의 3파이? 그쵸? 왜냐면 이게 같으려면 얘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지금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때를 여기에 잡을 수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4분의 3파이죠. 얘가 뻥 뚫려야 되니까 그래서 4분의 3파이 보다 작거나 같고 4분의 3파이보다 작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여기 구간 여긴 4분의 7파이겠다. 4분의 7파이보다는 뻥 뚫어놓고 세타가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 그래프 따진 거예요. 얘가 사인이 코사인보다 클 때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보다 클 때 두 개 따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따져야 되나? 아닌가? 아무튼 코사인, 사인 이게 코사인, 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몰라갖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탄젠트로 따지긴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라서 두 개가 요거랑 요거의 공통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공통부분. 그럼 공통부분 찾으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얘가 4분의 3파이보다 작게.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네요. 저기 1번이랑 2번 조건에서는 어차피 다 항상 만족하는 거라 이 조건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요거 맞네요. 답이 얘네. 탄젠트로 따지기엔 좀 이상해서 탄젠트 따지면 코사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돼갖고 조금 힘들어갖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7번에 그래서 이거 2차 함수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2차 함수 이 근의 분리라고는 하는데 근데 분리라는 용어 대신에 얘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해를 갖게 하려면 그 사이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더 질문 있으면 하시고 13페이지 없으면 좀 넘어가 볼까요? 16, 17, 18 16, 17, 18 저번 숙제에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종종 있어서 없을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11, 14
16, 17, 18. 무슨 2번 숙제에서 2번 숙제 얼마 안 됐거든요. 19, 20, 21에서 잘 안 됐던 거 있나요? 19, 20, 21에서 없나요? 없으면 저는 기본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안 풀라 했는데 그래도 푸는 게 좋아 보여요. 사실 안 풀라 했는데 조금 기본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갖고. 질문 없나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기본 문제가 뭐냐면 대표 유형, 대표 문제. 저는 한번 풀어볼 테니까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아니면 문제 별로 걱정 없으면은 뒤에 계속 푸셔도 돼요. 저는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나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이 안 온다. 좀 까먹었다. 그럴 수 있으니 저는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 125페이지까지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요, 126쪽까지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잖아요. 126쪽까지요. 혹시 앞에서 또 풀다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저는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막 굳이 안 봐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한번 풀어보시고 대표 문제만 한번 쭉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쭉 같이 보시고 아니면은 쭉 풀어보시고 볼게요. 저는 845번부터 풀어볼게요. 845번. (845번은) 얘는 그거죠. 삼각형 ABC 있고요. 삼각형 ABC 있고 넓이가 이거고 얘가 A가 길이가 5고 B가 8이래요. 여기가 A, B, C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넓이가 얘가 10루트 3이래요. 그럼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넓이 구하려면 지금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 C의 값이에요. 그럼 C 구하려면 일단 사이에 끼인 각 안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 이용해갖고 코사인 정리 쓰면 된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 사이 끼인 각 있으면 코사인 정리 써서 얘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먼저 사이에 끼인 각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10루트 3이라는 넓이입니다. 그럼 그 넓이 공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 두 변이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넓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2분의 1에 두 변, 우리 사이 어떤 두 변의 길이를 A, B라고 뒀을 때 A, B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C라고 두면 요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얘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두 변 있고 사이 끼인 각 C라는 각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럼 2분의 1에다가 5랑 8 이용해서 40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끼인 각인 사인 C 요거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사인 C를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얘가 20 해갖고 사인 C는요 2분의 루트 3 너무 쉽죠? 2분의 루트 3인 값은 우리가 60도예요. 60도. 그러면 60도 이용해서 이 C의 C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어떤 거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 이용해갖고. 그럼 이 C, A, B 길이, 즉 C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의 제곱은 88에 64, 5, 25 이용하고 여기다가 두 개 곱해서 공식까지 한번 써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AB 여기 아니다. 요거 C의 제곱 AB 이용해서 구하려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입니다. 우리 두 변의 길이 알고 사이에 끼인 각 알았을 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코사인 공식이죠. 그래서 이 AB의 길이 구하려면 이거 제곱이 뭐랑 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2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시면 코사인 60도 해서 그러면 바로 40에 80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40이 될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14, 24, 49네요. 49. 그러면 AB 길이 C는요 7입니다. 7.
사이에 끼인각을 아예 저거를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 이용해서 사이인각 끼인각 구하고 사이 끼인각 알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제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바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넘어가서 851번 해보겠습니다. 851번. ABC ABC 돼 있고 ABC의 넓이 ABC 넓이 구하래요. ABC 넓이. 그러면 예? ABC 넓이.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해야 돼? 길이를 구하면 되나요? ABC.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거를 할게요. 이건 근데 그게 아닌데? 이건 중등기하인데? 중등기하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게요. 지금 딱 봐도 그 원주각이 30도니까 중심각이 60도예요. 60도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왜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반지름으로. 그럼 얘 정삼각형. 그럼 여기가 5예요. 그럼 한 변의 길이 여기 5 알았네요. 그럼 여기도요. 또 5겠죠. 얘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럼 우리 사이각의 크기는 30, 30 해서 얘가 120도입니다. 120도. 그럼 120도 했으니까 이 120도 이용해서 뭐예요? 삼각형 ABC 구하면 되겠죠. 넓이. ABC 넓이는 얘가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5, 25에 사인 세타, 사인 120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25에다가 사인 120이면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랑 120도랑 똑같으니까 두 개 합쳐서 180도면 두 개 어차피 똑같은 각이에요. 얘가 4분의 25 루트 3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 그냥 중등기하로 풀고 싶다 하면 얘 수직으로 내리세요. 그럼 여기 60도 60도죠. 그럼 1대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5 여기 2분의 5 해도 되고 여기가 2분의 5 루트 3 그럼 두 개 곱해서 4분의 25 루트 3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차피 중등기하 문제랑 똑같네요. 왜냐면 이게 공식이 중등기하 이 사인 삼각비에서 나오는 사인 넓이 공식이라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셔도 돼요. 그냥 그거네. 원의 성질이랑 삼각비 같이 조합되어 있는 문제네. 저는 그리고 54번을 볼 건데 54번은 공식을 한번 다시 복습할게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헤론 넓이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우리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 ABC의 넓이 A, B, C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얘는 우리 S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2로 나눈 거,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그래서 이거 헤론 넓이 공식이 우리가 굳이 이 각을 구하지 않아도 헤론 넓이 공식 이용해서 우리 사이각을 구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헤론 공식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S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우리 S 곱하기 S-A 한 변의 길이 빼고요. S-B 그 다음 S-C 이렇게 해서 여기다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헤론 공식이라고 해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여기는 세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네요. 이 세 변 길이 대신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모서리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모서리의 길이 이용해갖고 세 변 길이 구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AB가 2루트 11일. 여기가 2루트 11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5. 여기가 2루트 5. 그럼 여기가 루트 5. 루트 5 하면 지금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구하면 7이 나온대요. 7. 얘가 44. 얘가 5니까 제곱하면. 그 다음 여기 길이가 4, 5, 20에 5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 얘가 44, 20, 44, 28이 되네요.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해론 넓이 공식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론 넓이 공식 이용해서 구해주면 삼각형 AFC 요거 넓이 공식 이용해 줄게요. 그럼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걸 우리 여기 S, 스몰 S라고 설정을 해놓고 15에다 20이니까 10 써주고 한 개씩 빼요. 그러면 8 먼저 빼고 7 빼고 5를 빼면 이런 넓이 공식 이용하고 요거 10이니까 10루트 3. 그래서 해론 넓이 공식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이 넓이 공식을 알았을 때는 지금 세 변의 길이만 알았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한 각을 굳이 알지 않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저는 57번을 하겠습니다. 57번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 57번 그럼 얘는 조금 귀찮은 게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얘를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 구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먼저 여기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더하면 ABCD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ABCD 넓이 구하기 전에 여기 삼각형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 ABC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두 변 나와 있고 사이 끼인 각 알고 있으면 요거 사인 공식, 사인 넓이 공식 이용해 갖고 46에 48, 24에다가 2분의 루트 3 하니까 12 루트 3이네요. 먼저 ABC는 12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중요한데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길 모르죠. 그럼 여기를 구하는데 목표로 두고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조건을 뭘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에서는 세 변이 있고 세 각이 있어. 그러면 이 세 변과 세 각 중에 총 6가지 중에 3가지를 알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의 길이랑 모든 각의 크기 그 다음에 넓이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 세 변, 세 각 중에 일단 2개 주어졌잖아요. 1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1개 모르니까 얘를 구해서 이거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이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AC의 제곱은 이거 66에 36, 88, 64 36 더하기 88, 64에다가 48에 98 곱하기 코사인 60도라고 해서 2분의 1이겠죠? 그럼 2분의 1이면 얘가 49인가요? 49?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공식 쓴 거예요. 코사인. 그럼 얘가 100에서 49 빼니까 51이네요. 51. 루트 51이야? 오잉? 맞나? 루트 51이 아니네요. 뭐지? 뭔 계산 잘못했지? 100에다가 88에 86에 48. 96이네. 96. 얘가 96이죠? 죄송합니다. 96. 그 다음에 얘가 48. 그럼 얘가 50이 아니고 52. 52. 그래서 AC 여기가 52. 루트 50이라 루트 50이면 4루트 52. 13. 4루트 13이다. 여기 길이가. 4루트 13. 그럼 이게 2루트 13. Sorry. 2루트 13. 2루트 13. 그러면은 이제
우리 AD 길이만 구하면 저기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D 길이 구하면 AD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사이에 끼인 각을 이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이용해서 여기 변을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할게요. 그럼 요 AC의 제곱 52는 88에 64에다가 우리 AD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X로 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16X에 곱하기 코사인 60도. 얘가 8X겠죠? 얘가 8X. 8X가 되고 얘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해주고 두 개를 빼줍니다. 플러스 12는 0이 돼요. 그래서 6, 2 해갖고 X가 2고요. 2랑 6입니다. 근데 2가 되기에는 너무 이 문제에서 2가 될 순 없대요. 2는 아니래요. 6이겠죠. 그래서 답 6 해갖고 저거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 넓이. 여기가 6이니까 68에 48에다가 코사인 60도니까 48에 24 루트 3이다. 여긴 24 루트 3이다. 24 루트 3. 24 루트 3과 12 루트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68에서 아니다. 12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 실수해? 12 루트 3입니다. 12 루트 3이랑 12 루트 3 더해서 24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조건 중에 3개가 있으면 우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3개만 알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3개만. 그 다음에 862. 저는 862번을 하겠습니다. 862번. 얘가 7, 5, 3 이렇게 되죠. A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ABCD 넓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 그럼 여기 각도만 구하면 아니면 그냥 해론 공식 여기 구한 다음에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지금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여기를 각도 구해서 사인 공식 이용해 갖고 사인 사각형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은 두 변 길이 알고 사이 끼인 각 알고 있으면 2분의 1, 그냥 2분의 1 안 하고 AB에다가 AB 사인, 각시, 이렇게 되는 건데,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사변형에서 넓이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각도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 삼각형의 2배니까 평행사변형은 해론 공식을 써갖고 2배를 해주셔도 돼요. 나는 귀찮으니까 해론을 쓸게요. 왜냐면 여기 각도 구할 수도 있는데 각도 구하면 좀 코사인 공식 이용해갖고 2개 다 해보자. 지금 첫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이 공식을 썼으니까 이거 각도 구해볼까요? 이 각도. 처음엔 각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각도. 각도 구하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B인가요? B? A, B, C. 우리 넓이는 ABC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각 B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사인 각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각 B는요. 얘 제곱한다 이거 공식이 있었어요. 코사인 공식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었는데 이거 2개 곱한 다음에 그래서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를 77에 49 빼요. 25에서 그 음수 나오는데요? 음수 나도 상관없죠. 어차피 둔각이란 소리니까. 마이너스 77에 49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3, 2, 6가 30 그러면 9, 4는 40이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30도니 150도래. 120도다. 이게 120도네. 얘가 120도. 그러면 이게 120도가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120도. 그래서 120도 하고 이제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ABC 삼각형 넓이.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3 곱하고 5 곱한 다음에 사인 120도입니다. 120도랑 60도의 사인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해갖고 4분의 15 루트 3. 근데 이거 평행사변 넓이 공식 쓰라고 했는데 여기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 루트 15 루트 3. 답이 요겁니다. 평행사변 넓이 공식 쓰면 굳이 2분의 1 안 했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할걸. 그다음 두 번째 공식은요. 해론 공식을 이용합니다. 해론 공식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 해론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 세 개 더한 값이 5 곱하기 3이라서 15.
그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야죠. 2분의 1을 곱해야죠. 그래서 2분의 15 한번 쓰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5에서 3을 먼저 빼고 5 빼고 7 빼주세요. 그럼 3 빼면 2분의 9, 5 빼면 2분의 5, 7 빼면 2분의 1. 그래서 이거 다 곱해서 해론 공식 이용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해론 공식. 그러면 4분의, 얘가 4분의 5, 25에. 아, 계산이 안 돼. 5에다 5 나오고, 3 나오고, 5, 3, 15에 루트 3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ABC 넓이가 여기니까 얘가 여기다 2배 해주면 되겠어요. 2배 해주면 2분의 루트 15, 2분의 15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865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은 여러 가지로 많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삼각형 해론 공식, 세변의 길이 알 때 해론 공식을 알면 너무 쉽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뭐 사인 공식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사인 공식. 요거. (865번까지만) 전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60도래요. 여기가 5래요. 여기가 3이래요. 그럼 여기가 30도래요. 오케이. 그 다음 60도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ABCD의 넓이. 그럼 ABCD 넓이면 이거 공식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사각형에서 좀 지워야겠다. 사각형 넓이 공식 중에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으면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두 대각선의 길이를 A, B라고 해봅시다. A, B.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 요 지금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갖고 2분의 1에다가 AB 곱하기 사인 세타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의 넓이 공식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 넓이 공식을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삼각형 봤을 때, 이 삼각형. 이렇게 큰 삼각형 봤을 때 얘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3루트 3입니다. 여기 길이가 3루트 3. 그럼 두 대각선 길이 알고 사이 끼인 각 아니까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 15 루트 3 곱해서 사인 60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 60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 4분의 45인가요? 그래서 1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공식을 꼭 근해 공식 외우듯이, 인수분해 공식 외우듯이 싹싹 외워주셔야 돼요. 혹시나 문제 풀다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혹시 다음 주 목요일까지예요.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기고사는요. 정기고사가 있어요 또. 정기고사는 언제냐면 정기고사는 2월 13일이래요. 아니 2월 13일, 2월 10일 정기고사가. 정기 시험을 또 봐요. 여행 가다고? 다 들려. 12일이래요. 13일은 금요일이에요. 월수금 애들 보는 날이고. 12일입니다. 목요일. 어차피 갔다 와서 봐야 돼. 안 돼. 뭘 외워요? 당연히 안 봐야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126페이지까지 숙제. 그리고 넓이 공식 같은 거 잘 외워주세요.
47번에 지금 A, B, C가 3AD래요. 그러면 그냥 이거 길이 B로 표현해서 어차피 사인 세타, 아니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하는 거니까 그냥 1, 2로 표현할까? 귀찮은데? 그러니까 1, 3, 뭐 이렇게 표현할까? 상관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하는 거니까 B야, B. 어차피 나중에 K, 3K 이렇게 둬도 그냥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넓이가, 넓이를 이 삼각형 넓이랑 표현해 볼게요. 우리 삼각형 ABC 요거랑 그다음에 ADC 삼각형 넓이 B를 표현할 거예요. 요거 두 개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3대 1이겠죠. 높이가 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다르잖아. 얘도 중등기하야. 중등기하에서도 뭐 배우냐면 밑변의 길이 다른데 높이가 같아버리면 넓이 같고, 넓이 지금 넓이 B가 높이 B가 왜 돼? 높이 B가 밑변의 길이 B가 되고, 높이가 다른데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면 뭐가 돼요? 높이 B가 넓이 B가 되고, 이런 거 중등기하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용해야겠죠. 그럼 이 삼각형 이용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해야 되냐? AB 곱하기 AC 해서 사인 알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요게 대 2분의 1에 ADC면 AC 곱하기 AC 곱하기 CD에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돼서 얘가 3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워져요. 이제 뭐가요? 얘는 어차피 B에서는 지워지죠. 그러면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우리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써갖고 3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베타는 AB 곱하기 사인 알파가 돼서 나오죠?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요 AB분의 3CD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넓이 B 이용해 갖고 증명해 주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넓이 B를 이용해 갖고 어차피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이 이 선 때문에 어차피 넓이 B 이용할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AC 선이 다 공통된 선이라서 싹싹 지워지거든, B로 나타내면. 또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800) 810번? 아, 810번. 여기 잡혀 있네요. 여기가 90도.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우리 C2의 길이를 구하래. 우리 이거 목표로 하는 게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C2의, 근데 우리, 각이 좀 같은 걸 구하면 좋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세타로 잡을게요. 여기 세타로 잡으면 여기는,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90 마이너스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근데 여기가 90도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냐? 여기 세타래요. 한 삼각형에 각 세타 있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AE, 그 다음에 여기 한 각 세타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D인데 두 개가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X로 한번 더 볼게요. 여기 X, 여기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분의 X가 B가 똑같아요. 사인 세타분의
x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반지름이 r입니다. 여기 1이에요. 그러면 이 r이죠. 얘가 2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럼 이 삼각형, 요거 삼각형에서 얘 파란색으로 하자. 요 삼각형에서는요, 요 삼각형의 세타랑 x에 대해서 b를 구해주시면 얘가 어차피 똑같이 2가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뭐 하면 돼? 사인 정리 똑같이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궁금하죠? 얘는 몇이에요? 90, 30이니까 120도겠죠. 그래서 사인 120도 해갖고 이제 C2 요거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요거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것도 중등 기하 문제, 이거 직각삼각형 성질이랑 막 외곽 이용해서 조금 해야 되는 문제라. 물론 보조선을 중등 기하처럼 보조선을 그려서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좀 공통적으로 여기 세타 잡고 여기 세타 잡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838번. 아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왜? 왜 수미 맞았어? 네. 헐. 그래. 알겠어. 좀 고민해보고. 왜? 838번? 왜? 알겠어. 838번. 잠깐만. 그럼 일단 힌트만 줘볼게. AD랑 BD랑 길이 같대요. 그러면 그냥 길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 그냥 간단하게 둘게. 여기를 1이라고 두자. 왜냐면 길이 어차피 1이라고 둬도 사인 C 그냥 삼각 B 구하면 되는 거라 어차피 나중에 싹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가 2루트 3이래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 길이를 가질 거고요. 두 개 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조건은 너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 세변 길이 다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각의 B를 알 수 있어. 각각의 각에 대한 사인 값 여기를 구해요. 여기 구합니다.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요. 이해돼요? 여기 사인 값. 사인 값은 즉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변의 길이가 나타나 있어서 세변 길이 나타나 있어서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으로 이용해서 사인 구하고 이 사인 이용하면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니까 여기 변 길이 이용해 갖고 이제 얘랑 얘 사인분의 2는 여기서의 사인분의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세 각의 사인 B, 사인, 코사인, 사인 다 알 수 있어. 사인, 코사인. 그러면 이 세변의 길이 아니까 코사인 값 구하고 코사인을 이제 사인으로 바꿔갖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아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랑 이제 사인 법칙 써갖고 얘랑 C랑 여기 각이랑 사인 법칙, 얘 사인 법칙, 얘 사인 법칙 쓴 거는 똑같다. 괜찮을까요? 혹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숙제는요 126페이지까지 하고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특강